네,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루트 ax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셨을 때 루트 안에 ax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라는 2차 식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주어진 루트를 포함한 식이 순환수가 되려면 결과적으로 요 루트 안쪽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떻게 항상 음수의 값을 가지면, 다시 말하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항상 순환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식을 ax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가 항상 0이 되는 경우, 모든 실수 x의 범위에서.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 2차식을 함수로 봤을 때 요 최고차항의 개수에 따라서 경우를 나누어 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로 a가 양수이면 주어진 2차 함수로 봤을 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게 0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작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0보다 크게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요 a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성립하지 않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두 번째 a가 음수라고 했을 때, 자, a가 음수이면 주어진 2차 함수는요 위로 블록이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 자, 그럼 위로 블록인 그래프인데 항상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판별식으로 봤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4분의 d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판별식 4분의 d를 쓰면 9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때 a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6a 제곱 플러스 4a는 0보다 작다. 그러면 2a를 묶어주면 3a 플러스 2가 되겠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범위는 a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다죠. 죄송합니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 주어진 문제에서 뭐 2차식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a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a가 0이면 요 ax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3a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는 항상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값이 나오죠. 그럼 루트 안에 음수이기 때문에 a가 0이어도 주어진 값은 순호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 18번의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a가 0일 때도 포함시켜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문제 18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갈게요. 자, 19번을 보시면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지금 3차 방정식입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x 플러스 k 마이너스 3. 자, 이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3차 방정식을 조리제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다가 어떤 적당한 값을 넣어서 0이 되게 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 x에다가 어떤 것을 넣어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여기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조리제법을 바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5, k 마이너스 9, k 마이너스 3. 자, 주어진 요 3차 방정식을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을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6,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3, 0 나오죠. 자, 그래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3차 방정식 한근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나머지 2차 방정식 여기에서 서로 두 근이 나오는데요. 요 두 근이 어떤 형태가 되겠냐? 자, 문제에서 보면 1보다 작은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근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근이니까요. 요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근의 분리해서 따져야 될 게 있겠죠. 자, 따져야 될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처음에 판별식 4분의 d 있을까요? 4분의 d를 써주시면 자, 여기에서 쓰는 겁니다. 요 2차 방정식 썼을 때 4분의 d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4분의 d가 9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k의 범위는 12보다 작다 나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뭘 따져야겠죠? 근의 분리해서. 자, 축이죠, 축. 자, 주어진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축의 좌표, 다시 말하면 x축의 꼭지점의 x좌표죠. 이것은 뭡니까? 아, 여기는 바로 나오네요.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이죠. 3이 뭐보다 1보다 커야 되는데 뭐 이건 항상 성립하죠. 이거는 항상 성립.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 없다 이거죠. 1보다 큰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 우리는 1에서의 함수값 1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맞습니까? F1이 0보다 커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F1을 넣어봐야겠죠. 자,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1 마이너스 6 플러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K는 8보다 크다 나오네요. 그죠? K는 8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경우를 합쳤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8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 여기에서 정수 K라고 했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것은 9, K가 될 수 있는 것은 정수니까 10, 11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정수 K 값의 합은 30이 되겠네요. 30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19번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근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2차 방정식 한 근은
한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요 최고차의 계수를 잘 보세요. 최고차의 계수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K라고 되었기 때문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먼저 따지고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K가 음수로 한번 해볼까요? K가 음수 먼저 해볼게요. 자, K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위로 블로깅 그래프가 되겠죠. 위로 블로깅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봤을 때 한근은 1과 2 사이, 한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0에서의 함수값을 보세요. 0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나옵니까? x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5.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주어진 fx라고 할게요. 그럼 f0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것은 0보다 작죠. 근데 네, 위로 볼로깅 그래프에서 지금 보셨을 때 네, 0에서 함수값이 네, x축보다 위에 그려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k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네,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k가 0보다 작을 리가 없다. 이렇게 확인하고 네,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뭐를 쓰려냐면 k가 뭐일 때 이러니까 k가 0보다 크다고 했다. 그죠? 자, k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네.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블로깅 그래프가 되겠죠. 아래로 블로깅 그래프가 되고 네, 아래로 블로깅 그래프가 되고 자, 네, 너무 잘 그릴게요. 요 근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두 근이 이런 식으로 네, 요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걸 따져야 되냐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해볼까요? 이거에 네, 자, 안 보이죠? 식이 잠깐 네, 돼 있을 때 판별식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져보자면 k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0k니까 플러스 20k가 되겠네요. k 이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값이 정리를 하자면 k 4제곱 마이너스 14k 플러스 4k죠. 플러스 49 이렇게 되나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것은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플러스 45 자, k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5 자, 이 값을 보시면 알지만 항상 뭐가 나옵니까? 0보다 큰 값이 같겠죠. 다시 말하면 k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것이 네, 보장이 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판별식을 굳이 네, 따지실 필요가 없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요 각각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뭡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네, 플러스가 없겠죠.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 플러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 4점에서의 부호를 우리가 각각 따져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해 분리와 좀 다르게
자, 아래로 볼록이고 서로 다 2식을 갖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무조건 x축에서 2점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근을 갖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무조건 실을 가져야 되고요. 1과 2 사이에 무조건 실을 갖는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 다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1과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을 곱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1과 2를 넣었을 때는 함수값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된다. 그죠? 자, 선생님은 그냥 차근차근히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갈게요. 자, 이거 2번. 자, f-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 그죠? 자, 식이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잠깐만 다시 쓸게요. 식 자체가 안 보여서 kx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5는 0이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 마이너스 플러스 k 잠시만요. 마이너스 넣은 거죠? k 제곱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산하면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이걸 풀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고요. 맞죠? 그럼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k는 3보다 커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는 애초부터 k가 0보다 클 때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k는 무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수가 나야죠. 따라서 k는 무조건 3보다 크다. 요 부등식 해결을 갖겠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이렇게 할까요? 세 번째는 이번에는 f0. 자, f0의 값을 넣어주시면 0은 그냥 바로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네 번째 f1. f1을 넣으면 자 k 마이너스 k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걸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2보다 크다. 자, 애초부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k가 양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k는 뭐예요? k는 2보다 커야 된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이제 마지막 점 2를 넣어야겠죠. 자, 공간이 계속 없네요. 없어요. 자, 2를 다섯 번째죠. f2 2를 넣은 값이다. 자,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k 제곱 이렇게 해서 2k 제곱 방금 계산할게요. 늦게 정리해서 플러스 4k 플러스 9는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 자, 이거는 인수분 안 될 것 같은데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는 근행 공식을 써버리면요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제곱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감싸는 거니까 작은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2보다 크고 k죠. k는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 요 범위인데 범위인데 k 값이 뭐라고 했습니까? 0보다 크다고 했죠.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요 다섯 번째 경우 여기서는 해가 0보다 크고 k가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와 같다 이거죠. 네, 자 일단은 지금 공간이 없어서 잠깐 옆으로 갈게요.
지금 세 조건이 나오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K는 3보다 커야 되고요. K는 2보다 커야 되고요. 자, 다 있을까요? K는 3보다 커야 되고 잠깐만. K는 3보다 커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자, K는 3보다 커야 되고요. 자, 두 번째. K는 2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0보다 크고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 자,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분을 찾아야겠죠. 자, 찾아봤을 때, 자, 보시면, 자, 3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2라고 하고요. 3이라고 하고요.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 자, 첫 번째 K가 3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K는 2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K 값이 0 이상 이렇게 1 플러스 2분의 루트 20을 작아야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통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따라서 문제 20번의 정답은 3보다는 크고 1 플러스 2분의 루트 22보다 작다. 이게 문제 20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를 갔고요. 자,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따져야 할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자, 22번 문제를 보시면 자, x에 대한 2차 부동식이 자, 주어집니다. 자, 이 2차 부동식 해가 알파보다 크거나 크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일대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쪽으로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모든 실수 a 값 합을 구하여라. 자, 일단 이 해에 해당하는 구간의 양 끝점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은 항상 자연수이다. 그 다음에 요 해에 해당하는 구간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 2차 부동식이 지금 1차식,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의 근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2x 마이너스 3a는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구간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양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감싸주는 구간. 자, 그러면 각각의 1차식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봤을 때 여기는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고요. 자, 여기는 2분의 3a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죠. x의 값에 해당하는 0이 되게 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와 2분의 3a가 있는데요. 둘 중에 도대체 어떤 게 더 큰 건지 어떤 게 더 작은 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경우를 나눠야 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야겠죠. 어떻게?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2분의 3a로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가 결정될 건지 아니면 2분의 3a가 더 작아서 2분의 3a보다 작거나 크고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이런 형태로 가져가는지 우리가 먼저 경우를 나눠야 되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족분과 나족분을 봤을 때 자, 이게 해당하는 구간의 양 끝점의 수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자연수이다. 다시 말하면 구간의 길이가 자연수라는 거죠. 구간의 길이가. 그리고 구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세 개가 된다 이거죠. 자,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알파 x 베타에 속하는 자, 이거는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속한 정수 x가 예를 들자면 1, 2, 3이라고 해볼게요. 이 안에 정수 3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 자, 일단 이 알파와 베타가 이게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이 됐을까요? 1, x가 3. 이렇게 돼도 요 안에 들어간 정수의 개수는 1, 2, 3, 3개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0.9 x, 자 1, 2, 3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3.9. 자 이렇게 돼도 네, 1, 2, 3을 가지고 있겠죠. 이 정수 x는 개수는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0.7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어떻게 3.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1, 2, 3을 정수로 가지려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규칙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 이때 베타 알파라고 했을 때 쌤이 지금 일부러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가 되게끔 딱 떨어지게끔 나오게 했는데, 만약에 정수라고 하면요, 정수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정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2가 돼버려요. 그죠? 맞습니까? 3에서 1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정수가 아니라 소수가, 그죠? 유리수일 경우, 일반적인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경우에 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알파 베타 정수가 아닌 경우는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항상 뭐가 나와요? 3 나와요. 그쵸? 그래서 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자 첫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요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크고 2분의 3a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를, 아니면 2분의 3a보다 작거나 크고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눕니다. 먼저. 그죠? 다시 말하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건지.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2일 때랑 3일 때를 나눌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정수일 때랑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닌 해를 가질 때죠. 맞습니까? 그때 a 값의 개수를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공간이 좀 적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새로운 곳에다가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식을 다시 써주면 2분의 2의 제곱. 자, 뭐였죠? 첫 번째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가 크고 2분의 3a보다 작을 경우, 여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맞습니까?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따져야 될 게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에서 지금 요게 지금 베타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알파예요. 자,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5일 때, 네, 2일 때 문제 해보자 그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알파와 베타가 정수라는 겁니다. 정수.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2분의 3a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는 뭐가 나옵니까? 자, 2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a인가요? 자, 이 값이 2가 나올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공간이 어떻게 되니까 4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5a 맞나요? 플러스 4는 0이죠. 이때 a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a 값이. 이때 a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죠? 그래서 a는 1 또는 4인데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될 게 있겠죠. 꼭 확인해야 되겠죠. 만약에 a가 1이다. 어떻게 될까요? a가 1이면 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의 값은 뭐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 안 되죠. 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알파벳 모두 정수가 나야 되는데 2분의 1 나왔던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이번엔 4라고 해볼게요. 4. 그러면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는 어떻게 나옵니까?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4, 46, 428, 4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분의 3a는요. 뭐가 나와요? 얘가 4일 때 6이 나오죠. 둘 다 뭐가 나옵니까? 4하고 6.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4부터 6까지 만족하죠. 그래서 베타는 알파는 4가 알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A는 4가 돼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A는 4가 돼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A는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이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는 정수가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 자, 정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또 해야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구체적으로 아까 했었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가 이번엔 3이 되는 경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은 0이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따라서 a는 2가 되든지 또는 a가 3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a가 2일 때와 3일 때를 한번 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a가 2다. 그러면은 뭐 2분의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죠. 이 값은 뭐가 나옵니까? 둘 다 정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죠? 2, 4, 2, 2, 4. 헷갈리네요. 0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 2분의 뭐 3a는 뭐 나와요? 3 나오죠. 알파 베타 정수가 아니라고 했는데 둘 다 정수 나왔죠. 이거는 탈락.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번엔 a가 3이라는 거 해볼까요? a가 3이다.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면요. 3, 3, 9, 3, 2, 6, 2분의 3 나오네요. 그죠? 2분의 3a다. 그럼 2분의 뭐가 나옵니까? 2분의 9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이것은 네, 둘 다 정수가 아니니까 네, 성립하죠. 그래서 3은 맞아요. 3은 만족해요. 그래서 두 번째 a 값 구했습니다. a가 3이어도 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네, 첫 번째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2분의 3a보다 작을 경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해야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거꾸로 이제 2분의 3이 더 작아서 2분의 3a보다 같거나 크고 x가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의 경우를 해보자.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요 앞에 있는 게 알파 되는 거죠. 이게 알파, 요 뒤에 있는 게 베타. 자, 첫 번째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 경우다.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해보자. 그죠? 정수인 경우. 그러면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분의 3a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5a죠. 이 값이 2가 나올 때 되죠.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a 제곱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4는 0이죠. 맞습니까? 맞나요? a 제곱 마이너스 5a. 네, 틀린 거 없나요? a 제곱 마이너스 5a는 4. 자, 그럼 주어진 요 네, 그걸 봤을 때 자, 이거의 a 값은 구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판별식 한번 따져볼까요? 판별식 d는 b제곱 25 마이너스 4-16 네, 16 나오네요. 식은 같네요. 판별식 a를 구해야겠죠. 그럼 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자, a는 네, 식이 좀 복잡하죠. 어떻게 될까요?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5
마이너스 16이니까 41인가요? 4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딱 봐도 아시겠지만요. 이 a 값이 지금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41인데요. 이걸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죠? 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킵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넣었을 때 둘 다 정수가 나와야 되는데 둘 다 정수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죠? 그래서 1번은 탈락. 자, 2번에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일 때? 3일 때죠. 다시 말하면 알파, 베타가 정수가 글씨가 안 써주네요. 아닌 경우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앞에서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5a라고 했죠. 이 값이 이제 3이 나온다 했죠.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죠. 그러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1은 0이고요. 자, a가 6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인데 자, 해봐야겠죠. 만약에 a가 6이면 자, 알파의 값 2분의 3a는요 뭐가 나와요? 2분의 3a는 네, 그러니까 9 나오죠. 그 다음에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였죠.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2분의 36 그 다음에 12 나오네요. 이렇게 되죠. 근데 둘 다 정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a는 정수가 아니라고 해야 되는 아닌 게 나와야 되는데 정수가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탈락. 그 다음에 a는 1 마이너스 1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자, 2분의 3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2분의 a 제곱 마이너스 2a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네, 2분의 3이네요. 그죠? 둘 다 네, 정수가 아닌 게 나왔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한 거죠. 네, 좀 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도 가능하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가 되면서 이 해의 구간의 정수 x 개수가 3이 나오게 하는 a 값은 정리하자면 자, 4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1 가능해서 모든 a 값의 합은 6이 된다 이거죠. 6. 그래서 문제 21번 정답은 6이다.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 문제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네, 경우를 따지는 게 좀 복잡한 것 뿐이지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경우를 나누어서 접근하는 방식 한번 꼭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2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22번. 자, 22번을 보시면 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동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때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항이 3개가 나오죠. 항이 아니라 변이 3개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네,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네, mx 플러스 n이 m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만족하는 네, m과 n의 범위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mx 플러스 n이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네, m과 n의 무슨 범위를 찾아야겠다 이거죠. 자, 첫 번째로 해주시면 첫 번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된다고 했을 때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한쪽으로 모아주시면 네, 이거 우변을 이항할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m-3x 플러스 n-2가 0보다 항상 같거나 커야 된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네, 이게 최고 정의수가 아래로 블록이잖아요. 그죠? 아래로 블록인데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럼 이렇게 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중군을 가져야겠다 이거죠. 그럼 판별식 t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별식 t는
m-3의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죠? 맞습니까? 자, 이걸 전개를 하자면 어떻게 나옵니까? 전개하면 네, m 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플러스 9인데 17이 되겠죠. 17 마이너스 4n은 0보다 작다. 요 관계 부등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관계 부등식이. 자,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자면, 자, mx 플러스 n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자,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이항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그죠? 플러스 4 마이너스 n 이게 항상 0보다 각각 커야겠죠. 마찬가지로 또 네, 아래로 불러오면서 항상 0보다 각각 커야 된다. 떠 있거나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판별식 d를 따졌을 때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 플러스 4n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5인가요? 맞나요? 플러스 15인가? 그죠? 15죠? 15 플러스 플러스 15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15 플러스 4n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m과 n에 대한 뭐 부등식이 하나 나온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라. 범위가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래서 막혔죠. 막혔을 때 그 관계식을 이렇게 엮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엮을 방법이 안 보이는가 했더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보이네요. 4n. 우리가 먼저 한 문자를 갖게 해놓고 다른 문자 먼저 한번 계산하는 게 어떤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보시면 네, 요 4n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알 수 있어요. 4n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첫 번째 식을 졌을 때 4n을 옮기면요. 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보다 항상 가거나 크죠? 맞습니까? 이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4n을 놔두고 네,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는 이렇게 나온다. 그죠? 됐습니까? 요 4n을 기준으로 지금 좌우로 지금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요 4n이라는 이 값의 범위는 네, 요 마이너스 4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 요 사이에 있는데 자, 요 안에 이 두 m에 대한 2차 식의 차이가 얼마일까 궁금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다 이거죠. 어떻게 해봤냐? 요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는 요 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 같다고 놔볼게요. 한번 오케이? 빼도 되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2m 제곱 맞죠?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이죠. 그러면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m 마이너스 1은 제곱은 0. m은 1이다 이거죠. 맞습니까? 자, 다시 말하면 m이 1이면 어떤 관계가 나온다는 거죠? 이 두 2차 함수에서 봤을 때는 교점이 생긴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해가셨어요? 네.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거를 부등식으로 해도 돼요. 어떻게? 자, 볼게요. 다시 지우고 나는 이렇게 이해해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만족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4n은 놔두고요. 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7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5의 분식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자 그러면 2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빠르겠네요. 그죠? 자 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겠죠. 근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n값은 하나밖에 유일하죠. m이 1일 때만 0이 돼서 성립하겠죠. 그럼 m이 1이라는 걸 확실한 거죠. 아 m이 1이구나. 자 m이 1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시 원래 식에다 넣으면요. 2를 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17이니까 12인가요? 12보다 크고 4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이것도 12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서로 나누면요. 네. 3보다 크고 n은 이런 관계가 나오겠죠. 그럼 자동적으로 n은 네, 범위가 아니라 하나의 값이 나오겠죠. 3이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값은 네, 1 플러스 9 해서 10이 된다 이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네. 지금 8차 시에서 가장 복잡하고 네, 헷갈리는 문제이긴 한데요. 자, 한번 천천히 이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나와 있습니다. 연립부등식 나와 있는데 자,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이 되기 위한 모든 실수 a값 삽을 구하라. 단 a는 0과 루트 2 사이에 있는 수이다. 양수네요. 그죠? a가.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네, 첫 번째 네. 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x는 0보다 크다. 먼저 해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제곱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양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의 해는요.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네, a제곱보다 작거나 크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자 주어진 식을 뭔가 네,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이거는 4a 제곱 마이너스 1은 뭔가 합성식을 쓰면요 2a 플러스 1하고요 2a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앞에 합이 마이너스 4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로 쓸게요. 이거 해는 2a-1보다 크고 네, 2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의 형태는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범위의 공통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서 말하는 연립부등식 해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연립부등식 해가 해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1이라고 했습니다. 1만 나온대요. 개수가 하나만 나온대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a의 범위가 지금 0부터 루트인데 대략적으로 이가 범위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어떤 범위냐면 자, 잘 보세요. 자, 0a 루트 2 이런 식으로 루트 2는 a는 0부터 루트 2 사이에 있는 양수입니다. 자, 그럼 필요한 건 여기서 a 제곱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양변을 a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은 네, 2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해볼까요? 2a 마이너스 1. 자, 2a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기 1 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곱하기 2를 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2 한 다음에 네, 더하기 1하니까 1부터 2 루트 2 플러스 1이죠. 맞습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네, 이 값은 네, 2 루트 1.4니까 뭐 1.8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이네요. 그죠? 3.8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대략적인 범위를 나누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잠깐 여기로 옮겨서 넓은 공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자, A의 범위는 0부터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A 제곱은 0과 2 사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1은 2 루트 2 마이너스 1, 2A 플러스 1, 2 루트 2 플러스 1이죠. 자, 이건 생각만 하시고요. 자, 일단 해의 범위가 자 까먹었습니다. 자, 0보다 작거나 같고, 자 일단 x의 값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a 제곱보다 같거나 크다.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2a 마이너스이죠. 2a-1보다는 크고 2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자, 그러면 자, 공통 부분이 네,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따져 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0이고요. 그죠? 0이고 여기가 만약에 2분의 1 이렇게 해볼까요? 2분의 1? 2분의 1은 좀 그렇죠. 나올 수 있는 게 루트 2, 뭐 2 이렇게 나올게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거 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요 2a-보다 크고 2a 플러스보다 작다. 근데 이거의 구간의 길이라고 해볼까요? 자, 구간의 길이가 2입니다. 2. 그죠? 2a 플러스 1에서 2a 2를 빼면, 그죠? 2죠. 2. 구간의 길이가 2입니다. 그죠? 근데 a 제곱의 범위가 0부터 2니까 2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항상 바깥에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죠. 2a- 이렇게 있고 2a 플러스 1 있고,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생긴다 이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2a-1이 뭐입니까? 항상 마이너스보다 크죠.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해가 자 2a-1보다는 크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안에 정수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져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제곱은 x보다 크다, 이거는 놔두고요. 요 2a-1보다 크고 2a 플러스보다 작다, 이것을 움직여가면서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요 범위에 정수가 한 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이겁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어떻게 우리 접근할 건지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네, a의 범위는 0과 루트 2 사이니까 첫 번째 범위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요 2a-1, 요 2a-1이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해보자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볼게요. 2a-1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0이죠. 기존에 있던 a 제곱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시작점에 좀 2a-1에 지금 초점을 맞춘 거예요.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2a-1이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했을 때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맞습니까? 자, 2a-1이 0보다 작을 때, 자,
이때는 자, 잘 보세요. A의 범위가 되겠어요. A의 범위가 네 2분의 1보다 작죠. 이때 그러면 2A-1의 범위가 될까요? 2A-1의 범위는 A 대신에 2분의 1 넣으니까요. 네. 잠시만요. 2A 플러스 1을 봐야겠죠. 죄송합니다.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A 제곱은요. 대충 다 알아야 되겠죠. A 제곱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또 2A 플러스 1은요. 요 끝에도 신경 써야 돼요.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2죠. 2보다 작죠. 그 다음에 0이니까 1보다 크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네, 여기가 4분의 1이고요. 4분의 1이고 이때는 그죠? 그 다음에 1은 어딘가 있겠죠. 그렇죠? 1은 여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때 2A-1부터 아이고 네 2A 플러스 1은 2A 플러스 1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죠. 2A 플러스 1. 자, 천천히 다 가는 거예요. 자, 이때 해는 어디 나옵니까? 해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쵸? 자, 이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요. 몇 개 나오냐면 정수 몇 개예요? 정수가 자, 색깔 변환할까요? 네, 0하고요. 1이 무조건 포함되겠어요. 포함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정수 몇 개가 들어갑니까? 2개가 포함되죠. 모순이 되겠죠. 한 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준다 이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2A-1이 이제 점점 키울 겁니다. 커질 겁니다. 일단 요 0일 때 다시 말하면 2A-1이랑 0이랑 일치할 때 이때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가 뭘 때요? 2분의 1일 때죠. 맞습니까? 자, 그럼 A가 2분의 2니까 A 제곱은 뭐겠어요? A 제곱은요. A 제곱은 네, 4분의 1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요. 2A 플러스 1은 2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때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에 저기 A 제곱이죠. 근데 이 A 제곱이 4분의 1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어디 있어요? 2다 이거죠. 그러니까 2A 플러스 1이다. 이 값이 2다. 여긴 1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네, 잘 보세요. 자, 여기보다 크고 어떻게 되겠어요? 2A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2랑 같겠죠. 요보다 작다. 이거의 공통부분이 어디겠냐? 이거죠. 공통부분. 여기가 되겠죠. 그쵸? 이때 이 구간 안에 포함되는 정수는 네, 1 하나밖에 없어요. 저 0도 포함 안 되고 2도 네, 구멍이 빵 뚫려 있기 때문에 공통부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때 정수는 몇 개? 정수 1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맞습니다. 요 A가 2분의 1일 때는 주어진 조건에 맞다 이거죠. 정수가 하나만 포함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어떻게 했을까요? 2A-1이 언제일 때? 2A-1이 2분의 1일 때고요. 1을 넣으면요. 1이라고 할까요? 1? 1보다 작을 때. 자, 2A-1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1보다 작다고 해볼까요? 이거보단 크고 2분의 1보단 크고 0보단 크죠. 죄송합니다. 0보단 크고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가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값이 뭐겠어요? A의 값이 1이니까 2분의 1보단 크고
1보다 작을 때죠. 이때 a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냐 그죠? 2a 플러스 1은 2a 플러스 1의 값은 범위가 2a 플러스 1이죠? 3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때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좀 오래 걸리죠. 자, 여기가 0이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제곱. 이게 a제곱 이렇게 있죠. 이때 앞에 여기가 4분의 1이고요. 여기가 1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 3이 있는데 네, 2a 플러스는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네요. 2a 플러스 1이 여기 있고요. 2a 마이너스 1은 네, 어디 있을까요? 잠시만요. a제곱이 1과 4분의 1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네, 요 값은 항상 뭐 이런 식으로 뭐 2a-1이 여기다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겠죠. 공통분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기는데 정수가 반드시 몇 개 포함돼요? 정수가 하나, 둘, 2개 포함되죠. 맞습니까? 아니면 이해 가셨나요? 1, 1을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어요. 2a-1이 뭐 a제보다 작을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모수 있는데 그죠? 모수. 모수 있는다 안 된다 이거죠. 자, 이제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가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만약에 2a-1이 어떻게 됐습니까? 2a-1이 뭐일 때? 이번에는 1일 때 한번 해보자 그죠? 1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범위가 a가 1일 때죠. a가 1이면 a 제곱은 1이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플러스 1은 3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쭉 그렸을 때 여기가 0이고요. 자, a 제곱이 네, 1이죠. 자, 그러면 2a-1은 어떻게 되면 2a-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표시할까요? 여기가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a-1이 1이니까 이때는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3까지 이렇게 2a 플러스 1이잖아요. 여기가 2a-1이고요. 이때 네, 공통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몇 개? 2 한 개 나오네요. 그죠? 맞습니까? 정수 한 개. 그럼 이때 A값 1도 마찬가지로 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살짝 옆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만 해보면 됩니다. 공간이 없는데 자, 이번엔 2a-1인지 이번에 1보다 크다 해볼게요. 자, 1보다 크다. 자, 1보다 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a가 1보다 크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루트 2가 a가 어차피 루트 2보다 작잖아요. 그죠? 이게 마지막이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a제곱의 범위는 a제곱은 2 사이고요. 그죠? 2a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a 플러스 1은 2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네.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대략적으로 빨리 그려보면 여기가 0 a제곱 자 이거였죠. a제곱이 네, 1과 2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죠?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나왔을 때 자, 2a 플러스 1이 어디냐면 2a 플러스 1은 네, 3과 4 사이 그죠?
맞나요? 여기겠죠. 이거 2a 플러스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통분이 이렇게 나오고, 네, 정수, 만족한 정수는 2와 4는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맞습니까? 2a-1이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 두 개를 포함하는 모순이 나온다. 네, 좀 지루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요 가능한 a 값으로는 a 값은 결과적으로 아까 보였죠? 2분의 1하고 1이죠? a 값은 2분의 1과 1이 된다. 그래서 합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자, 23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a 값에 따라서 이 수직선에서 이 부등식의 범위가 포함 관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좀 길어진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오른쪽으로 사금사금 옮기면서 정수가 몇 개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네. 23번 문제를 보시면, 자, 함수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2차 함수네요. 그죠? 이때 부동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이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거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 fx 전체 함수에다 절대값이 씌어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x값에 따라서 이 fx의 함수값이 양수인 양수에 따라서 양수인 것은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부분은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10이대로 가는데, 일단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선생님은 이걸 그래프로 이용한다 이거죠. 자, 다시 말하면 요 mx-1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점 어딜 지나고 점 2,0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을 말하는 거죠. 직선. 그럼 결과적으로 요 3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mx-2라는 2,0을 지난 직선을 그렸을 때, 그쵸? 요 직선이 더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는 x값의 범위가 부등식의 해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인식하시고 가셔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요 fx를 한번 해보자, 그죠? fx는 지금 보시다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걸 인수분해를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2죠. 자, 보시면 요 부분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함수값이. 그죠? 요 부분에서는 플러스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절대값 fx라는 것은 두 가지로 바뀐다 이거죠. 양수인 부분에 해당하는 요 fx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겠어. 언제?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면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fx에서 마이너스 fx로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음수 부분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크고, 요 범위에서는 절대값 fx가 나온다 이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보시면, 자, 3분의 fx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fx를 셌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x가 그대로 풀리는 3분의 fx에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fx가 되겠죠.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2보다 큰 범위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로 나와서 절대값이 마이너스 3분의 4 fx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fx식에다가 fx식이 지금 아까 뭐였죠? fx식이 네, 지금 이거죠, 이거.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보자면, 자, 그래프 기형을 한번 파악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어떻게? 3분의 fx 절대값 마이너스 fx는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4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이렇게겠죠. x가 마이너스 4 5 이렇게 이 범위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제 공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생님이 간단했던 요 3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x를 그림을 그리자면 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4 fx. 자, 음수이면서 폭이 3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2보다 클 때는요. 똑같이 2,4를 지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2,4이면서 네, 아래로 위로 볼록이면서 유지가 되면서 폭이 조금 더 완만해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조금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도록 노력할게요. 위로 볼록이니까 좀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네요. 좀 더 완만하게. 자,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2고요. 그쵸? 마이너스 4고요. 자,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함수 3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x를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려야 될 게 뭐냐면 뭐를 그려야 돼요? mx-2 다시 말하면 2,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인데 이거보다 큰 부분이 정수 개수 10개를 포함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기울기 m은요. 선생님이 봤을 때 이 기울기 m은 선생님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아니라 양수라고 선생님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잘 보세요. 양수이면 만약에 음수이면 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직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요. 그렇죠? 정수 10개를 포함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와요.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쵸? 뭐 마이너스 뭐 3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정수 10수에서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 기울기 m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그릴까요? 파란색 그릴까요?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직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이만큼 나와야 된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요 값을 알파라고 놓겠어요. 알파.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해는요. 해가 뭐가 나오겠어요? 항상 알파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요 안에 정수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 10개가 나와야 되니까 확실한 건 뭐겠어요? 0, 1, 2 나왔죠. 그다음 앞쪽으로 이제 7개가 더 나와야죠. 그러면 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마이너스 1 쭉쭉쭉쭉 마이너스 7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죠.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쵸?
그러면 요 알파가 포함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요 알파는요. 마이너스 7을 포함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7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등호는 여기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주면 됩니까? 이제 요 알파 교점의 좌표만 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뭐랑 놓으면 되겠습니까? 연립화시키면 돼요. 요거는 요 마이너스 4보다 바깥쪽이잖아요. 그죠? 어딜 따라가야 돼요? 네, 요걸 따라가잖아요. 여기. 요거와 그죠? 써볼게요. 자, 선생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2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4 요거와 m x 마이너스 2 같게 되는 뭘 찾으면 됩니다. x값 찾으면 되는데, 자 이것을 연립해서 풀면 선생님이 좀 시간이 없어서 풀면은 x값이 2 당연히 2 나오겠죠. 교점 하나 나오겠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m 마이너스 4가 나올 겁니다. 자, 인수분해 하시면 해가 이렇게 나와요. 교점 좌표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m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공간이 없으니까 잠시만요. 자, 그럼 다시 어디까지 나오냐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3m 그죠? 마이너스 4죠? 아까 4였나요? 그죠? 네, 여기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m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럼 m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크거나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다. 그죠? 그러면 요 3분의 8이 뭐예요? 됐죠? 대략적으로 2점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맞습니까? 따라서 m의 값은 뭐예요? m의 값은 2가 되겠죠. 2. 그래서 문제 몇 번입니까 이게? 24번의 정답은 양수 m의 최소값은 2가 되겠다 이거죠. 맞나요? 양수 m의 최소값. 그러니까 최소값은 2다. 그래서 문제 24번의 정답은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5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자, 25번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4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모든 근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에 뭐 실차 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주어진 4차 방정식은 특이한 케이스죠. 어떤 케이스입니까? x 4제곱 그 다음에 x 9제곱 이런 식으로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 그죠? 보기차식이네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놓을 겁니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요 x 4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이다. 자, 이게 모든 근이 실수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냐 이거죠. 자, x제곱을 라지 x로 놨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2차 방정식 예를 들자면 자, x 값이 예를 들어서 뭐 2하고 뭐 3이 나왔다 쳐봐요. 그러면 x제곱은 2 3 x는 뿔마 루트 2 뿔마 루트 3 이런 식으로 루트를 씌워서 실수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주어진 요 4차 방정식이 모든 것이 실수라는 것은 이 라지 x로 치환한 요 2차 방정식이 모두 뭐예요? 모두 어떤 걸 가져야 돼요? 실근은 실근인데 의미 아닌 0도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죠? 의미 아닌 실근을 갖는다 이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음수인 근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봤을 때 근의 분류와 비슷하게 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 요 2차 방정식입니다.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한 겁니다. 요 2차 방정식 어떻게 되겠어요? 판별식이 b제곱이니까 81 마이너스 4k 플러스 40이 당연히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일단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4k는 121, 그죠? 따라서 k는 4분의 12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둘 다 뭐예요? 양수인 근, 0 이상인 근을 가져야 되니까 합은 합은 뭐 따질 필요 없죠. 합은 뭐 9죠. 9니까 0 이상인 거 확인했어요. 큰 의미가 없죠. 이제 곱을 볼게요. 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K-12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0 이상인 걸 가져니까 K는 마이너스 10보다 K-10는 0보다 크다 이거죠. 따라서 K는 10 이상이다. 자, 이걸 종합해보자면 10보다는 같거나 크고 4분의 121보다 작다. 자, 4분의 121은 뭐냐? 4, 30이니까 30점 얼마 이렇게 나겠죠. 자, 이때 K 가능한 것은 10부터 30까지니까 총 몇 개? 21개가 되겠네요. 그죠? 21개가 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8차시 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선생님한테 꼭 오셔서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통해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